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제가 지난 동영상을 지난주 금요일인가 금요일쯤에 올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랜만에 올리는 동영상이니까 한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하시고 들어주시고요. 늘 하던 말처럼 이 동영상은 모든 분들을 위한 동영상은 아닙니다. 제 동영상에 있어서 뭐 초보자분들이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은 듣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일단은 저희 동영상은 세 가지 시리즈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사증후군 시리즈, 두 번째가 균형잡기 시리즈, 세 번째가 복습, 응용, 연구 동영상 시리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자, 이 동영상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첫 번째 대사증후군 시리즈 1번부터 112번까지 있는 대사증후군 시리즈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하셔서 들어보신 후에 균형 잡기에 들어가시면 이 동영상을 참고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좀 주의해서 적용해 주시고요. 이 동영상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무작정 따라한다거나 흉내 낸다거나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충분히 원리를 이해하고 또 본인 상태도 충분히 이해하신 후에 적용할지 말지를 잘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하던 또 소화불량 취했을 때 이런 관련해서 동영상을 하나 올리고 여러분한테 댓글을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남겨주시고 또 저희 취지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일단은 어떻게든 좀 더 많은 분들이 그 동영상에서 제가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원리나 이런 것들도 설명하기가 어려웠고, 그냥, 그래도 20분짜리 동영상이니까, 그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은 복습 응용 연구 동영상 시리즈니까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냥, 그 동영상은 이제 물병 운동이나 다리 조작, 다리를 오른쪽 다리를 두 번 들었다 내리고 왼쪽 다리를 두 번 눌렀다 들었다 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죠? 또 혈자리, 중환열, 전중열, 또 기관지열 이쪽으로 계속 자극을 주면 분명히 변화는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문제는 이제 횟수겠죠. 얼마나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차이가 있을 텐데 이제 평상시에 건강하시다가 조금 아프신 분이나 조금 체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빨리 호전 반응, 어떤 좋아지는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고, 저나 여러분들처럼 오랫동안 이 병이 지속되어 와서 만성질환으로 바뀌신 분들은 이렇게만 해서 해결되기는 좀 어렵죠. 근데 분명히 또 호전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효과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냥 그 동작만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어느 일정 부분 좋아지는 현상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거보다 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래주머니를 차고 심지어 옆구리가 치우쳐 있는 것도 찾아내고 기립근도 맞추고 순방향에 대해서 다시 이해해야 되고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다양한 것들을 이제 많이 아프면 많이 아플수록 많은 것들이 필요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집에 있는 기계가 퓨즈 하나 나가서 그것만 갈면 고쳐진다 그러면 저도 집에서 고칠 수 있겠지만은 이게 문제가 심각해서 고장이 좀 기계 내부에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면 제작소나 어떤 수리소에 가서 전체를 해체를 하고 굉장히 다양한 접근을 점검을 하고 검사를 진행한 후에 문제점들을 다 찾아내서 하나하나 해결해내야 되거든요.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몸이 안 좋았다라는 것은 많은 곳들이 망가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분에
공감하실 거라 생각하고 그래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이제 우리는 우리 몸의 문제점들을 지금 오랫동안 파악을 해왔고 또 그런 문제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죠?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너무 조바심 내서도 안 되고 꾸준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처음에 이런 걸 할 때는 저도 아이고 나도 빨리 좋아져서 완전히 건강해져야 누군가를 돕기도 하지 나도 부실한데 누가 내가 이런 말을 한들 믿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몸이라는 거는 우리가 완전히 좋아진다 이런 것들도 기대하기 힘들고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도 저를 이제 화면상 동영상에서만 보지만 예전에 제가 처음에 올렸던 동영상 거의 한 7년 8년 넘어 오래된 동영상이거든요. 그때의 제 모습과 또 심지어 이 동영상을 처음 올릴 때 대사정원 1번 올릴 때 그때의 모습 또 현재 제 모습을 바라보더라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라보기에는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긍정적인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분명히 좋아지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근데 이제 물론 시간이 계속 흘러가겠고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문제점을 알아서 문제점을 하나씩 개선하고 고쳐가고 바로 맞춰가고 어그러진 곳이 있으면 바로 맞춰가고 이걸 조금씩 하는 거예요. 우리 몸 전체 어그러진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오른쪽 머리로 피가 안 올라오고 오른쪽 폐가 쳐져서 오른쪽 어깨 들어줘야 되고 다리도 어긋나 있고 옆구리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길이건 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돼 있고 엉덩이 크기도 좀 다른 것 같고 허벅지도 앞쪽 허벅지가 저는 왼쪽이 더 두껍고 저희 아내는 오른쪽이 더 두껍고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계속 수정, 보완, 고쳐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좋은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도 충남 덕산에 다녀왔고 거의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이 매주 만약에 저를 한번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기 찾아보면 되죠. 복습 응용 연구 동영상인데 복습 응용 연구 8번 동영상을 보시면 세미나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건강운동 모임입니다. 건강운동 모임에 대해서 저도 거기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 오실 수 있는데 그 조건이 있죠. 그죠? 그 조건이 맨 마찬가지로 대사증후군 시리즈 동영상은 최소한 다 보고 오셔야 된다. 이런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조건도 걸려 있고 또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지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동영상들을 꼭 보고 오시고 거기 오시면 제가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참석할 건지 참석을 못하는 건지 이제 일단은 저의 참석 유무에 대해서 가부에 대해서 매주마다 이렇게 제가 그 댓글란에 공지로 남겨놓습니다. 이번 주에 매달 며칠 날 참석합니다. 혹은 참석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남겨두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하여튼 덕산에서는 우리가 어차피 동영상에서 좀 보여드리기 어려운 것들 이렇게 혈자리 마사지나 또 운동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운동을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많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지만은 뭔가 좀 이상하게 운동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고 또 운동 방식이 조금 잘못되면 이게 효과가 또 정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현상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 하여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덕산 쪽에 소망교회 쪽에 오시면 됩니다. 시간 지켜주시고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런 거 여러분들 그 샤워하실 때, 저녁에 씻으실 때 이렇게 이 귀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내려오는 큰 근육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대각선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게 일단 인터넷에 찾아보면, 네이버 이런 데 찾아보면, 이게 빗근, 빗장할 때 빗이라고, 그죠? 목이라 해서 빗근이라고 이름이 있더라고. 난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비스듬하게 있다 그래서 빗근이라고 하는 건지, 빗근. 그 이쪽에 근육이 이렇게 있다는 거, 근육은 거의 이제 모세혈관 덩어리거든요. 모세혈관 덩어리고, 실제로 이쪽에서 목을 지탱해 주면서 우리가 물구나무서기를 한다, 물론 뒷근육도 많이 있지만 앞근육도 있고, 이 근육이 워낙 큰 근육이에요. 큰 근육에서 목을 이렇게 목 운동을 좀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고, 그죠? 또 목의 밸런스를 잡아줄 때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기 때문에 빗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꾸 풀어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귀찮은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온몸 구석구석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건드려 주는 게 좋다. 제가 항상 전신운동 원리에서는 항상 그런 게 적용이 됩니다. 발가락 끝, 발톱 하나하나, 손톱 하나하나, 귓볼 하나하나, 이 모든 전신을 하루에 한 번은 건드려 주자. 그게 내 몸을 위해서 최소한 할 수 있는 도리가 아닌가. 내 몸을 관리하는, 내가 내 몸의 주인이라면 주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 중에 내 몸 구석구석을 하루에 한 번은 건드려 주자예요. 이 빗근, 물론 이 앞쪽 이런 데 다 건드려 줘야 돼요. 뒷목 이런 데도 다 건드려 줘야 되는데, 일단 빗근이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굵어요. 여기 만져보면 이쪽으로 이렇게 귀 뒤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땡땡하신 분들 있어요. 아니면 아약 하면서 아프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평상시에 머리를 자꾸 흔들고 이러면 좀 부드러워지는데, 이게 땡땡하다라는 거는 이 근육, 이 모세혈관에서 머리 쪽으로 피가 못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빗근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뇌 쪽으로 올라가는 혈액의 양이 조금이라도 더 증가를 한대요. 그러면 뇌에 혈액이 공급이 안 돼서 오는 뇌경색이나 치매나 파킨슨이나 루게릭이나 기억력 저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제가 분석하기는 그래요. 그래서 저녁에 샤워할 때 얼굴을 세수를 하고 나면, 혹은 하기 전이나 이렇게 목에 비누칠을 하고 귀 주변에 비누칠을 한 다음에, 목과 귀 주변에 비누칠 한 다음에 손을 어떻게 하든 오른손으로 왼쪽, 왼손으로 오른쪽, 이 귀 뒤쪽까지 이렇게 꾹꾹 눌러주기도 하고 비벼주기도 하고, 마사지를 한 20초 정도, 길게는 30초 정도 이렇게 해준단 말입니다. 그죠? 예. 해주고 하면 또 의미 부여를 하고 하는 것과, 그냥 내가 하라고 했으니까 아이고 또 한 가지 늘었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본인 스스로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연구하는 마음가짐으로, 이거는 뇌에 도움을 주는 거다. 뇌 기능을 살려주는데 좋은 음식을 먹는다. 이거 그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들기름 먹고 올리브유 마시고 이런 것들 좋을 수 있어요. 뇌세포를 성장에 도움을 주는데도. 근데 실질적으로 피가 정상적으로 공급이 안 된다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들, 그죠? 혈액의 공급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양이에요.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영양을, 영양제를 맨날 갖다 맞춰도 치매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치매는 머리 쪽으로 피가 잘 올라가야 회복이 될 가능성이 1이라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균형도 잘 맞추고,
순방향 원리를 이해하고 균형을 잘 맞추면서 머리 쪽으로 정상적으로 피를 올라가게끔 도와줘야 되겠죠. 또 오른쪽 폐가 더 처졌다고 하니까 오른쪽 어깨 더 쳐주면서 마사지를 꼭, 목 비근 마사지에 대해서 그러면 샤워하실 때, 저녁에 샤워하실 때, 혹은 뭐 아침에 샤워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좀 샤워 시간이 좀 길어요. 거의 1시간에 가까울 정도로. 왜냐하면, 때려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 나름대로 휴식 시간도 될 수도 있지만, 그 시간에 발가락 마사지, 내가 몸 구석구석에 이렇게 좀 관심도 좀 갖고, 뭐, 하다가 또 운동도 좀 하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면 시간이 꽤 올라가더라고요. 저 발 닦을 때도 그 발가락 사이 굉장히 신중하게 닦아요. 뭐 하다가 또 용천열, 발바닥 용천열을 눌러주기도 하고, 엄지발가락 안쪽에 공손열을 눌러주기도 하고, 발목 쪽에 이렇게 주변을 돌아가면서 마사지를 해줘요. 왜? 나중에 통풍이 안 걸리려고. 제가 하루에 한 번씩 발목 쪽을 이렇게 마사지 안 해주면 언젠가는 내 발목이 내 체중을 견디다가 나중에 통풍이 올 수도 있잖아요. 마사지를 하루에 한 번은 해줄 계속 해줄 수는 없어요. 그냥 저녁에 한 번 해주는 겁니다. 한 번 해주고. 또 삼음교열 눌러주고, 중도열 눌러주고, 족삼리열도 눌러주고, 뭐 이런 식으로 무릎 혈자리들도 한 번씩 눌러주고, 비누칠 해갖고, 그죠?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시간이 꽤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저는 그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샤워 시간이 1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아깝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좀 길다는 생각은 들어요. 길다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하다 보면 내가 뭐 길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래 하다가 뭐 화장실 청소도 간단하게 하고, 뭐 샤워실 청소도 간단하게 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딱 지나가니까. 자, 여러분들도 모든 일에 의미를 갖고 한번 해보세요. 목 빗근이라고 합니다. 목 빗근. 이거 뭐 알아둬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근육이에요. 귀 뒤쪽에서. 여기 임파선이나 어떤 이쪽으로 올라가는 게 많잖아요. 예? 그죠? 이쪽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라고 동영상 보면 귀 뒤쪽 마사지 해주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그죠? 기왕할 거 목 빗근하고 귀 뒤쪽 이런 쪽으로 다 마사지 해주고, 또 앞쪽도 해주고, 이런 거 다 해주면, 자,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니까 주인이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자기 몸의 주인은 자기인데 자꾸 남한테 가서 좀 치료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자꾸 이런 거는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뭐 독감에 걸렸다, 뭐 코로나에 걸렸다,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이러면 뭐 병원에 가서 또 치료도 받고 이런 거 다 해야 되죠. 근데 그런 큰 어떤 바이러스성 질환이나 뭐 뼈가 부러졌다, 뭐 저처럼 벌에 쏘였다 이런 게 병원에서 꼭 필요하지 않고, 어떤 자기 몸을 건강을 위해서 다스려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몸 구석구석을 하루에 한 번은 정수리에 있는 백회열 한번 눌러줘야 되죠. 이 뒤쪽에 머리 뒤쪽에 이거 안 눌러주면 나중에 탈모 생겨요. 연세 많으신 분들 이 뒤쪽에 보면, 뒤쪽하고 정수리하고 이 앞쪽에 보면 M자 부분하면 전부 다 탈모 생기잖아요. 뭐 90, 100살 넘어가신 분들은 뭐 머리가 안 빠질래? 안 빠질 수가 없죠. 근데 뭐 빠져도 골고루 같이 빠지면 좀 덜한데, 어느 특정한 부분만 빠지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감을 때도 머리 두피에 있는 모든 두피를 한 번씩은 이렇게 꽉 눌러서 건드려요. 이렇게 딱 해서 따다다다다 옮겨가면서 이렇게 해줍니다. 샴푸 해갖고.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제가 조금 생각해 봤던 거는, 다리 문제를 조금 생각하는데, 제가, 어제,
그냥 또 하나님이 또 희한한 거 하나 알려주신 것 같아요. 뭐 희한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관점으로 보니까 그 전에 이제 과정이 있었습니다. 과정이 있었는데 그럼 그 전에 과정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이제 다리의 혈자리 문제를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뭐 다리의 혈자리 뭐 뒷발은 8개, 앞발은 7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혈자리를 다 구석구석 다 눌러주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혈자리를 뭐 뒷발은 뭐 8가지를 하고 앞발은 7가지 한다고 여러분들 다 적어 두셨죠? 제가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오른발이 뒷발이고, 그러니까 뒷발은 제가 오른발이 뒷발이니까 앞쪽 허벅지가 약한 거예요. 그죠? 앞쪽 허벅지와 앞쪽 발가락 쪽이 약한 거예요. 왜? 뒷발이, 오른발이 뒷발이니까. 발가락도 약하고 앞쪽 허벅지도 왼쪽 다리 허벅지에 비해서 앞쪽이 한 8mm 정도 더 작다. 그 뒤쪽 허벅지는 또 오른쪽 다리가 더 커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이게 보면 그러니까 오른발이 뒷발이라는 거는 내 다리가 오른쪽 다리는 뒤쪽으로 혈액이 순환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왼쪽 다리가 앞발이라는 거는 내 다리가 지금 왼쪽 다리는 앞쪽으로 피가 잘 통하고 있고 뒤쪽으로 피가 잘 통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혈자리를 떠나서, 그러니까 혈자리를 계속 눌러주자니 막 이렇게 손가락도 좀 아프고 그냥 계속 관심 가질 수는 있는데 의무부여가 상당히 많이 의무부여를 크게 하신다면 효과가 되게 잘 나타나서 의무부여를 크게 하신다면 이렇게 자꾸 해줘도 됩니다. 그죠? 혈자리 눌러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조금 단순화 시켜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혈자리 주변을 때리는, 이게 탁탁탁 이렇게, 그죠? 탁탁탁 이렇게 허벅지 앞쪽을,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는 내가 뒤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앞쪽 위주로 이렇게 자꾸 두드려 주는 거 좋고, 왼쪽 다리는 앞발이니까 종아리부터, 그죠? 종아리부터 이렇게 뒤쪽 다리, 성산혈, 성근혈, 그죠? 중위혈, 엄곡혈 하고 이런 쪽 있죠. 허벅지 뒤쪽으로 이쪽으로 쭉쭉 이렇게 두드려 주는 거예요. 두드려 주고, 그리고 또 오른쪽 다리는 저 같은 경우는 뒷발인 것 동시에 발바닥이 바깥쪽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어서 안쪽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른쪽 다리는 앞쪽과 안쪽을 자꾸 뜨는데, 안쪽에 뭐가 있습니까? 안쪽에 삼음교혈이 있고, 삼음교혈이 복숭아뼈에서 3마디 올라와서, 그죠? 3마디 올라와서 삼음교혈, 그 위에 또 한 3마디 더 올라가면 중도혈이 있죠. 중도혈. 그러니까 안쪽으로 중도혈 또 올라오다 보면 무릎 안쪽에 혈해 있습니다. 혈해. 그쪽 혈해도 허벅지 안쪽까지 쭉쭉 다 두드려 주는 겁니다. 두드려 주다 보니까 계속 혈자리만 찾아서 눌러주는 것도 분명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건 도움이 되는데, 혈자리를 찾아서 하는 게 이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귀찮기도 하고, 이게 무슨, 한번 저를 보세요. 일단은 자, 이쪽이 오른쪽 다리입니다. 오른쪽 다리. 자, 이거 셀카 모드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반대일 거예요. 이 손이 왼손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오른손입니다. 이게 오른쪽 다리입니다. 자, 오른쪽 다리가 뒤로 이렇게 써 있으면 오른쪽 다리가 약간 뒤로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또 약간 뒤로 있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나가 있고, 오른쪽 다리는 뒤로 나가 있고, 약간 발바닥을 보면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누워도 이렇게 오른발이 이렇게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꺾이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오른발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꺾이면 오른쪽 다리가 뒤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 아래쪽부터 이렇게 툭툭툭툭툭툭 치는 거예요. 툭툭툭 치는데,
자, 오른발은 뒷발이니까 앞쪽 전체 무릎도 해주고, 그죠? 안쪽도 해주는 거예요. 안쪽도.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냥 기왕 해줄 바에야 혈자리가 있는 부분을 저희가 알잖아요. 이 복숭아뼈 세 마디 올라오면 삼원교열이 있잖아요. 삼원교열을 이렇게 주먹으로 툭툭툭툭. 사실 복숭아뼈부터 쭉 타고 올라와도 괜찮아요. 그냥 꼭 혈자리만 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전체적으로 복숭아뼈부터 이렇게 타고 올라오면서 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무릎도 이렇게 치면서, 이 설안 있죠? 움푹 들어간데, 설안, 여기 또 학정혈 여기 있잖아요. 학정혈 무릎 위에. 여기서 툭툭툭 쳐주고, 또 이 학정혈만 쳐주는 게 아니고 이 위쪽 근육 여기가 다 약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위쪽을 다 쳐주고, 안쪽을 쳐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오른쪽 다리는 이렇게 하고, 이쪽이 왼쪽입니다. 왼쪽 다리는 제가 왼쪽 다리가 앞발이니까 뒤쪽이 약한 거예요. 뒤쪽이. 그러니까 앞쪽은 피가 잘 통하는데 뒤쪽이 피가 잘 안 통하는 거예요. 종아리부터 이 엉덩이까지. 그죠? 종아리부터 엉덩이까지 피가 잘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뒤에 올라오다 보면 여기 근육 두 군데 만나는데 성산열, 성근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툭툭 치면서 이 오금 쪽에 오면 뭐가 있습니까? 중위열, 가운데 중위열, 약간 한쪽으로 음곡혈 이런 게 있죠. 그죠? 그 뒤쪽이니까, 뒤쪽. 그리고 또 일부러 이렇게 한번 눌러주기도 하고. 이것도 올라오다 보면, 저는 왼다리는 이상하게 또 안쪽이 세요. 또 바깥쪽이 약해요. 옆구리도 바깥쪽이 약하고, 이 바깥쪽이 다 약해서, 왼다리는 뒤쪽과 바깥쪽을 많이 쳐주게 됩니다. 뒤쪽과 다리 바깥쪽을 이렇게 많이 쳐주게 됩니다. 그 올라오다 보면 여기 족삼리 있잖아요. 족삼리도 바깥쪽에 위치하잖아요. 바깥쪽도 이렇게 툭툭툭툭 쳐주고, 안쪽이 혈이고, 바깥쪽은 뭐 명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혈의 반대쪽도 어차피 무릎 바깥쪽도 이렇게 좀 쳐주면 뭔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엉덩이까지 이렇게 툭툭툭 쳐주는 거예요. 제 안에는 왼쪽 다리를 앞쪽, 위쪽을 쳐줍니다. 저는 이제 아래쪽, 뒤쪽을 이렇게 쳐주게 되는. 이렇게 해도 다리가 편안해지는 구석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혈자리를 약간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내 오른쪽 다리가 뒷다리 이러면 앞쪽부터 올라오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처럼 오른쪽 다리는 안쪽이 약하고 왼쪽 다리는 바깥쪽이 약하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가 다 안쪽이 약하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른발은 앞발이고 왼발은 뒷발이고 이러면서 양쪽 다리가 다 O자형 다리라서 안쪽이 다 약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안쪽을 더 많이 해주기는 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깥쪽은 아예 하지 마라 이런 건 아니고, 족삼리열이나 이런 쪽으로 좀 눌러줘야 되죠. 그죠? 근데 주로 안쪽으로 이렇게 자극을 많이 주는 것이, 다리가 벌러졌던 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오므러져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이렇게 계속 걸어 다니면요, 나중에 무릎이 다 작살 납니다. 무릎이 그냥 다 망가져 버려요. 나중에는 이렇게 오래 서 있지도 못해요. 그냥 막 설거지 하려고 서 있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되는 현상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자, 이게 좀 우리가 혈자리 이러면 일단 약간 부담감이 생기잖아요. 심적으로. 찾아가기도 약간. 근데 해야 돼요. 하기도 해야 돼요. 에? 정확하게 좀 눌러서, 예? 설안 이런 데도 자꾸 눌러주고, 상원교, 중도 이런 데 다 눌러주고, 족삼리도 눌러주고, 심지어 제가 발가락 할 때, 용천열, 여기, 발가락에 딱, 툭 튀어나오는 부분 가운데, 예? 용천열 이런 데도 눌러주고, 발가락 사이사이도 눌러주고, 발가락 끝도 발톱하고 발가락 끝을 이렇게 다 눌러줘야 돼요. 발가락 두째 마디, 이런 데도 다 이렇게 한 번씩 자극을 줘야 되고, 그거는, 누르는 곳곳이 다 혈자리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루에 한 번은 내 몸 전체를,
자, 내 몸의 주인된 마음으로 한 번은 건드려 주자. 이걸 안 건드려 주고 다른 일이 더 중요한데, 이런 순간 여러분들은 몸이 자 상하기 시작합니다. 상해가기, 맛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세상 모르고 학교 시험 있다고 밤새서 공부도 하고, 또 뭐 인생이 쓴맛을 보고 막 밤새도록 술을 마시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살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몰랐으니까. 건강이 뭔지 몰랐으니까. 당연히 물론 그때도 건강이 안 좋았지만 건강이 뭔지 몰랐으니까. 그때는 그렇다 치고 이제는 알게 됐다면, 자, 내 몸 구석구석을 하루에 한 번은 건드려 준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걸 안 하고 다른 일이 더 중요하니까 이 일부터 해야 되겠다. 이거는 옳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그게 다 잘 되죠. 저도 잘 못해요. 저도 물구나무서기 어제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넘어가는 날이 있고. 근데 내 몸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요. 오늘 물구나무서기 할 때는 조금 더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보충을 해주고, 그죠? 또 어떤 날은 시간이 없어서 전신 운동을 너무 게을리 해버리고 이럴 수도 있고.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몸이 많이 망가지신 분들은 거의 하루에 24시간을 건강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많이 망가지신 분들은 하루에 24시간을 건강에 매달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몸이 많이 병원에 가도요, 몸이 많이 망가지신 분들은 그냥 입원시켜버려요. 당신 나가면 죽는다. 입원시켜서 꼼짝하지 말고 의사가 하라는 말 그대로 따라매. 밥도 요렇게만 먹고 운동 시간 정해주니까 요렇게 하고, 영양제 맞으면서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 사람 집에 가서 뭐 일이 있는데요, 뭐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요, 뭐 집안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시고, 주변 상황에 몸이 아플 때는요, 주변 상황에 대해서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고, 일단 가족들이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바라지, 그죠?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바라지, 막 건강도 안 좋은데 일어나서 막 일을 하고 뭐 가족의 대소사를 막 돌보고 막 일에 대해서 건강이 더 나빠지면 그 가족 전체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죠? 가족 전체가 불행해지는 거니까 그냥 이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아파봤기 때문에, 저도 몸이 심하게 아플 때는 주변에 대해서 귀를 닫고 눈을 닫아야만 되더라고요. 안 닫고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해볼 수가 없어서 이제는 좀 내가 내 몸을 관리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살고 있는데, 진짜 아플 때는 하루 24시간이라도 투자해야 됩니다. 주변 가족분들한테 부탁을 하시더라도, 그죠? 그 미리 주변 가족분들한테 부탁을 하세요. 가족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여튼 부탁을 하면 가족들은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시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아픈 사람한테 누가 뭐라 하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하여튼 뭐 자기도 언젠간 아플 텐데, 그죠?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쉬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쉬지 말고 운동하면서 몸을 살리면서 쉬어라. 자, 하여튼 이런 작업을 하면서 제가 뭘 느꼈나 하면, 그러니까 왼쪽 다리를 뒤쪽을 자꾸 두드려 보니까 자꾸 좋은 거예요. 오른쪽 다리는 앞쪽을 자꾸 두드니까 좋아요. 근데 이걸 조금 더 효과적으로 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기도를 하던 차에,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면 좀 되게 신기해요. 평상시에 늘 보던, 바깥에 나가서 보던 운동기구예요. 이 운동기구 옆에 이 운동기구 있고, 이 운동기구 옆에 다른 운동기구, 늘 왔다 갔다 하는 똑같은 운동기구인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렇게 툭 지나가는데 어떤 운동기구 기둥이 하나 탁 보이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떤 기둥인가 하면 이렇게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허리 빙글빙글 이렇게 돌리는 운동기구 있잖아요. 그 밑에 발이 이렇게 원판처럼 이렇게 돼갖고, 응? 이렇게 허리 이렇게 돌리게 자꾸 돌리는 그 기구예요. 근데 이제 그 지탱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기둥을 이렇게 박아 놓고 있는데, 그게 탁 보이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이런 작업을 좀 해서, 하나님 이 뒤쪽을 뒤쪽을 이렇게 때리니까 좋더라고요. 좋아서, 저는 왼쪽 다리가 앞발이니까, 뒤쪽을 바꿔, 심지어 이렇게 엉덩이를 때려도 좋아요. 저 왼쪽, 뒤쪽 호주머니에 항상 지폐를 한 3장에서 5장 정도 넣고 다니거든요. 왼쪽, 뒤쪽 호주머니에. 예? 왼발이 제가 앞발이니까. 그죠? 왼발이 제가 앞발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툭툭 쳐도 좋고, 그래요. 한 번에 이렇게 왼쪽 엉덩이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꽉, 뭐 제 엉덩이니까 제가 마음대로 잡아도 되죠. 이렇게 꼭 이렇게 잡고 이렇게 걸어봤습니다. 걸어보고, 앞으로도 걸어보고, 뒤로도 걸으면서 이게 왼쪽 엉덩이 힘을 쿡쿡 주니까, 아니, 오른쪽 엉덩이는 힘이 좀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근데 왼쪽 엉덩이는 이상하게 힘이 좀 부자연스럽게 도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이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뭔가 신경망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건지. 그래서 일단 걸으면서 왼쪽 엉덩이도 이렇게 해보고, 허벅지 쪽도 이렇게 만지니까 확실히 왼쪽 다리는 앞쪽은 더 큰데, 뒤쪽은 작잖아요, 제가요. 왼쪽 다리 앞쪽 허벅지가 되게 커요. 오른쪽 다리 앞쪽 허벅지는 작고, 뒤쪽은 크고. 그 왼쪽 다리는 앞쪽은 크고 뒤쪽은 작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뒤쪽이 약하다 이런 느낌을 사실 지난주부터 계속 느끼면서 가끔씩 이렇게 여기를 꾹 누르고 왼쪽 약간 뒤쪽을 이렇게 누르면서 걸어보기도 하고, 뒤로 이렇게 걸으면 엉덩이 쪽에 힘이 더 잘 오거든요. 뒤쪽으로. 그래서 가끔씩 제가 이런 동작도 한다 그랬죠. 왼쪽 다리 힘주고 이렇게 누웠다가 척 일어나기도 하고, 쭉 누웠다가 척 이렇게 옆으로도 합니다. 옆으로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옆으로도 이렇게 하다가 척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뒤쪽이 확실히 약하네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뭐 좀 더 좋은 운동 방법이 있을까 이제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무슨 더 좋은 운동 방법이 있을까. 근데 갑자기 또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 모든 걸 아시니까. 하나님 뭐 좀 더 좋은 운동 방법이 없을까요? 하고 이렇게. 또 이제, 그냥 한 5분 정도 지났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운동하러 다시 운동기구로 가는데 갑자기 그 기둥이 탁 보이는 거예요. 기둥이 이렇게 탁, 자, 여기, 이 쇠 기둥이, 스테인리스 기둥이 이렇게 일자로 서 있다고 봅시다. 그 탁 기둥이 오는데, 저기에다가 내 엉덩이를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기둥, 일자로 쭉 돼 있는 스테인리스 기둥인데, 바인데, 거기다 내 엉덩이를, 왼쪽 엉덩이를 탁 갖다 대보면 어떨까? 일단 뭐 어려운 일 아니까 갖다 대봤어요. 그리고 내가 아까 엉덩이를 잡고 걸어보니까, 엉덩이에 힘이 잘 들어오면서, 좀 좋은 느낌이 있던데, 혹시나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서 엉덩이를 탁 대고, 일부러 다리를 약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똑바로 서버리면 엉덩이 힘이 잘 안 가요. 발을 벽에서 약간 떨어뜨리는 거예요, 발을. 무슨 말인지. 그냥 이래버리면 왼쪽 엉덩이 해도 엉덩이 힘이 잘 안 가요. 발을 벽에서 좀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른발은 제가 앞꿈치가 약하다고 했잖아요. 왼발은 뒤꿈치가 약하니까, 이래 딱 쓰니까, 왼쪽 엉덩이 힘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오른발은 앞꿈치, 왼발은 뒤꿈치, 오른발은 앞꿈치. 그러니까 오른발은 높이 들어요. 오른발은 높이 들고, 이렇게 계속 가니까, 그 주먹 쥐고 걸었는 것보다는 진짜 최소한 5배, 한 10배는 힘이 더 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허벅지를 만져보니까 허벅지가 땡땡하게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운동하는 게 효과가 훨씬 세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뒤쪽은 이렇게 해결해도
해결하면 좋겠다. 자, 기왕하는 거, 오른쪽 다리는 높이 들어주는 게 우리가 기본이잖아요. 그죠? 절름발이식으로. 그리고 오른발 앞꿈치, 이게 발가락 쪽에다 힘을 확 주고, 왼발은 뒤꿈치에 좀 힘을 준다. 한 번 할 때 한 20번 정도 해봤습니다. 20번 정도 하니까, 처음에 할 때 효과 되게 좋았어요. 처음에 할 때, 트림이 막 팍팍 올라오고, 방구는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트림이 잘 나오면서 뭔가 몸도 열이 확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세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엉덩이를 잡거나 뒤로 걷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강한 힘이 작동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20번씩, 20걸음씩 걸어봤습니다.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발 걷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게 잠깐씩 해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러면 왼쪽 다리 뒤쪽으로는 힘을 주는 방법을 배웠는데, 그럼 앞쪽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갑자기 또 그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또 뭐,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또 이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이러니까. 조금 더 가니까 또 희한한 게 또 의자가 딱 보여요. 그 운동기구 의자야. 그 의자가 저거예요. 이 허벅지 근육 키우는 거, 발로 이렇게 미는 거 있어요. 미는 거. 의자에 앉아서 발바닥으로 이렇게 밀었다가 무릎을 접었다가 무릎을 폈다가 접었다가 하는 그 운동기구예요. 저는 그 운동기구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늘 보기는 봤는데 관심을 안 가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그 의자가 내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의자가 이제 등받이가 있고 엉덩이 앉는 의자가 있어요. 왜 다리로 밀어야 되니까 등을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등을 받치는 등받이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뭐 이렇게 보면 이게 등받이 의자가 여기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 있고 여기 의자가 있어서 여기 앉아서 이렇게 발로 이렇게 미는 운동기구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이 의자는 안 보이고 이 의자가 이게 등받이가 탁 보이는 거예요. 등받이가 탁 보여서 그러니까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른쪽 골반을 여기다 갖다 붙여봤습니다. 일단 뭐 느낌이 어떤가 보니까 오른쪽 골반을 갖다 붙여봤습니다. 근데 요거 전에 한 과정이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쪽도 해봐야 되는 데에서 가서 기둥에다가 아까 했던 그 왼쪽 엉덩이에 됐던 그 기둥에다가 앞쪽도 되는가 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대 보니까 기둥이 일자로 쭉 뻗어 있잖아요. 이래 미니까 뭔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골반 앞으로 밀어야 되는데 몸이 같이 붙어 있고 무릎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거 잘 안 밀리는 거예요. 이거는 뒤쪽은 되는데 앞쪽은 어렵겠네. 이런 생각하면서 또 기도를 해본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 의자가 탁 보이는 거예요. 그 왠가 하면 이 의자 뒷면에 이게 딱 되잖아요. 그러면 몸이 앞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앞으로 가도 상관없고 그냥 일단은 이쪽만 골반 앞쪽, 그죠? 오른쪽 골반 앞쪽만 대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또 약간 무릎이 약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될 거예요. 상체도 마음껏 움직이고 무릎도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밀면서 오른발 높이, 왼발 살짝, 오른발 앞꿈치, 왼발 뒤꿈치에서 이렇게 걸어봤습니다. 걸어보니까 동일한 힘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제 경험만 여러분한테 전해드립니다. 동일한 힘이 작동이 되면서 그동안 내가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그러니까 지금 골반 쪽을 강하게 해주면서 발끝부터 그 발가락 끝, 뒤꿈치, 그 앞꿈치, 뒤꿈치부터 해서 뒤쪽, 앞쪽으로 강하게 힘을 동시에 발끝부터, 발바닥부터 엉덩이와 골반까지 일자로 쫙 힘이 오면서 골반을 뒤틀어주는 거예요. 골반이 많이 틀어져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운동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뭐 여러분들이 다 저처럼 뭐 이렇게 골반이 틀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수도 있는데, 혹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골반이 틀어진 걸 똑바로 받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어제는 이제 처음 발견해서 어제 좀 많이 해봤습니다. 많이 해봤습니다. 엉덩이 쪽도 한 10번 정도 해보고, 앞쪽은 조금 덜 했던 거고, 앞쪽은 한 6, 7번 해봤던 것 같은데, 몸의 변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좋아진다 이런 걸 떠나서 대사 진행이 굉장히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어제 뭐 느꼈냐면 막, 어제 좀 더웠거든요. 몸이 막 너무너무 더워요. 근데 제가 뭐가 좋았냐면 날숨이 바람을 부는데 날숨이 너무 시원하게 불리는 거예요. 다리가 이렇게 강하게 틀어지니까 제대로 오니까 날숨이 확 날숨이 잘 나온다는 건 폐가 횡격막이 막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폐가 잘 움직인다는 건 피가 막 몸 전체로 잘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폐가 움직이니까 날숨이 잘 된다는 거예요. 날숨이 잘 된다는 이거는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몸이 더운 거는 괴롭기는 한데 날숨이 잘 된다는 이 희망, 그리고 몸 전체가 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저를 약간 어제는 덜뜨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로 뭐 내 몸이 건강해졌어요, 안 건강해졌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방향성을 잡는 형태에 있어서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이 방법은 굉장히 강한 방법인데 필요에 의해서 섞어가면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약한 방법 많습니다. 앞꿈치 뒤꿈치 구분하면서 걷는 것도 또 약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뭐 앞발차기 뒷발차기 하면서 이렇게 걷는 것도 도움이 되고 모래주머니를 중량을 변화를 주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뭐 저처럼 뭐 오른쪽 앞쪽 호주머니 허리춤에 근데 저 아직도 이 오른쪽 앞쪽에 이게 손수건 차고 있거든요. 골반뼈인 쪽에. 이거 도움이 되니까 하지. 제가 도움이 되는 게 분명하니까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저는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당장 빼버려요. 큰 의미가 없는 걸 제가 계속 고수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자, 연구하는 자세로 들으신 분들한테 혹은 팁이 될까 해서 좋은 팁이 될까 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한번 테스트는 한번 해보세요. 연습은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거 뭐 어제 뭐 10세트 했다고 해서 내 몸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거 아닙니다. 몸이 많이 바뀐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불편해요. 제가 얘기했죠. 어젯밤에 좀 불편하게 잤습니다. 몸을 많이 바뀌어서. 내 몸이 아직 적응이 안 되는데 저도 욕심이 많은 사람 같아요. 내 욕심이 저도 막 무리 안 하고 싶은데 나도 왜 통제가 잘 안 돼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확인은 빨리 하고 싶고, 이게 결과가 오늘 내일 늦어도 내일까지는 확인이 돼야 뭔가 좀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거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몇 년, 1년, 2년, 몇 년의 문제구나. 아니면 수십 년의 문제구나. 이걸 파악을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이제 전문가가 돼가는 거죠. 지금 당장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하고 막 달라드는 사람들은 아직 뭔가 어설퍼요. 아직 뭔가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욕심을 내보는 거는 데이터를 빨리 얻고자 함이지. 저는 알고 있어요. 어제 운동 열심히 하면서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은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테스트를 하면 오늘 저녁에 힘들게 잘 거라는 건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혹 이게 잘 통해서 오늘 밤에 잠도 잘 자고 몸이 한결 좋아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0.001%의 가능성이지만 저는 진짜 그렇게 봅니다. 또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니까.
그 이상한 희망을 갖고 해보는 겁니다. 매번 그렇게 해봅니다. 매번 그렇게 해보면 하나님이 거절하시더라고요. 그게 좋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는 분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절하실 때도 다 좋은 걸 주시려고 거절하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부분이구나. 그래서 이제 접기 시작하고, 하나님 뭐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뭐 애기들이 뭐 엄마한테 엄마 나 칼 줘. 칼 갖고 놀게. 엄마가 칼 줍니까? 안 주죠. 뭐 애기가 뭐 롤스로이스 차 사주세요 이러면 사주는 부모는 뭐 이상한 부모죠. 그죠? 안 좋은 건 안 주게 됩니다. 거절합니다. 안 돼. 나중에 줄게. 나중에. 네가 받아들일 때가 되면 다 준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이거 센 운동 방법은 맞다. 근데 마찬가지로 하루에 몇 차례 이렇게 하는 걸로 끝내야지, 이거 계속 들어가면 상당히 그날 밤에 잠도 좀 힘들고 몸도 약간 어제 몸살기가 있다. 제가 어제 몸살기가 나타난 거, 몸이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자, 이 말이 어폐가 있는데, 좋은 건데 괴로운 거다. 그러면 괴로워도 그냥 좋기 때문에 내가 감내하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좋은 건데 너무 괴로우면 몸이 상하잖아요. 예? 심장도 부담이 되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거 너무 무리하면 안 되겠구나, 좀 후퇴할 줄도 알아야 돼요. 너무 계속 전진만 하다가 심장에 무리가 가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큰일 날 수도 있는 거니까 조심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연구를 이거는 어제 발견한 겁니다. 어제 발견한 거고 좋더라고요. 좋고. 이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방법 조심해서 써보세요. 근데 저희 아내한테도 한번 시켜봤는데, 이렇게 좀 동작을 좀 여러분들 연구하면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바닥에 발하고 기둥 위치, 거리가 얼마에 따라서 엉덩이에 전해지는 힘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기둥에다가 해보니까 앞쪽은 또 잘 안 되더라. 벽에도 잘 안 될 거예요. 혹시 문틀 이런 데서 하게 되면 쿠션 같은 거 있어요. 쿠션 같은 거 좀 두꺼운 걸 여기다 벽에다 탁 대고, 문틀 있죠. 문지방 있는 문틀에다가 이렇게 딱 오른쪽에 대고 이렇게 걸으시면 오른쪽 골반에, 혹은 저희 아내는 왼쪽 골반에 이렇게 걸으시면 앞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저도 집에 와서는 이거 집에서 와서 저희 아내한테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쿠션 같은 게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예상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예상이 맞더라고요. 쿠션이 돼줘야 이 자세가 나오는 겁니다. 기억해 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 너무 많이 돼서 다음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얘기는 아니고, 제가 이 동영상 말고 그 전 동영상, 그 전에 동영상 있죠. 요 전 동영상은 소화불량 그거고, 그 이전의 동영상에서 중환열하고 전중열하고 기관지를 눌러줄 때, 그죠? 뭐 8번씩 눌러주고. 저는 보통 8번 누를 때도 있고, 그냥 한 20번씩 계속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20번씩 계속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또 여기다가 중환열 쪽에다가 모래주머니를 올려놓고, 여기다가 뭐 올려놓고 이리 있으면 또 좋다고 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저도 이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좋은 게 아니고 30분이나 1시간 정도 이렇게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1kg를 올려도 좋더라고요. 중환열에다가 배꼽이 4마디, 배꼽이 4마디,
중환열에다가 그 센터에 박아서 1kg를 올려도 좋더라고. 그러니까 하루 정도 지나니까 1kg 못 올리겠더라고. 그 다음에 500g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제 안에는 첫날은 1.5kg도 올리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게 그 위장에 힘이 생겨지면 팽창이 풀리는데 좀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또 다리의 혈액순환도 빨리 개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얘기했던 건 그 이제 골반을 털어주면 다리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다리 혈액순환 개선이 팽창을 풀어주는 데도 도움이 되고 중환열과 이게 전중열, 기관지열에 자극을 주는 것도 폐가 들리면서 또 위장이 힘을 얻으면서 팽창이 풀어지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했던 그 두 가지는 둘 다 팽창을 풀어주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고, 이거 누워서 하는 이 부분도, 그러니까 제가 며칠 한 일주일 지나 보니까, 점점, 저는 요즘 500 정도를 올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올리고, 여기 기관지열과, 전중열과 기관지열만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그 뭐라 그럴까, 그냥 이렇게도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렇게. 전중열, 젖꼭지 사이가 전중열이잖아요. 전중열과 여기 쇄골에서 한 8cm 내려오는 기관지열에 요거 올려놓고, 이 모래주머니 이제 250을 왼쪽 가슴, 이쪽이 왼쪽입니다. 이쪽 왼쪽 가슴. 이게 타면서, 그죠? 위에 이렇게 올라타요. 올라타면서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왼쪽으로.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그냥 옆으로 전에는 이렇게 한다고 또 한번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건데, 뭘 모르지만 하여튼 저는 또 이렇게도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더 전체적으로 이쪽을 압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폐가 더 강하게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서 이렇게도 해봤습니다. 그냥, 물론 이렇게도 해봤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상하게 이렇게 해보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해보니까 약간 연구하는 자세로. 자, 이 방법이 맞다, 틀렸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한들 다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처음에는 저 이렇게 하니까 좋았는데, 나중에 또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또 좋더라. 이런 약간 왼쪽으로 치우치게. 딱 가운데가 아니고 약간 왼쪽으로 치우치게. 그렇게 해보니까 좋은 구석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데이터가 될까 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니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마사지 좀 자주 해주세요. 자주 다리 혈자리나 다리 이렇게 툭툭 쳐주는 마사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혈자리는 못 누르더라도 다리를 이렇게 두드리는 거는 좀 자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앞쪽 뒤쪽 구분하면서 자꾸 두드려 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센 게 아닌데 혈액순환을 전체적으로 다리 전체를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두드려주는 거는 좀 하루에 30분이나 1시간의 개념이 없이 그냥 자주 좀 해주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주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중환열하고 전중열하고 기관지열 여기는 심심하면 해주세요. 심심하면 해주면 위장이 점점 튼튼해져요. 위장이 튼튼해지면 내려앉았던 창자도 자꾸 올라와요. 내려앉았던 창자가 올라오면 다리도 점점 가벼워지고 다리의 혈액순환이 더 잘 돼요. 그리고 또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전중열하고 전중열 그 위식도 가렵건 명치 위에 여기하고 기관지를 자꾸 자극을 하면 폐가 자꾸 들리면서 가스도 더 잘 나오고 그런 게 있으니까 여기를 1, 2, 3 이렇게 해서 저희 딸아이한테 하루에 20세트에서 30세트 사이에 꼭 해라. 지금 방학이라고 집에 와 있는데 하나 둘 셋 한 번 할 때 20번씩 하라 그랬어요. 아직은 어린 친구니까 너무 원리적으로 내가 많이 가르쳐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꾸 시켜버리는데 20세트에서 30세트를 꼭 해라 하루에. 너가 길게 봤어도 네 건강에 도움이 된다. 내가
그 정도는 하겠다 그래서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 물론 그게 무리가 된다라면 횟수는 줄여야 되겠죠. 뭐 저희 안에 제가 책임지고 집에서 어떻게 좀 무리가 되면 줄일 수도 있고 필요하면 더 늘릴 수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시켜서 했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고, 방법은 제가 알려드린 거 맞습니다. 횟수는 여러분들이 정해야 됩니다. 횟수는 여러분들이 정해야지 제가 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긴 시간 동영상 올렸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긴 시간 들어주신 여러분들한테도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